자, 가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간단하게 1차 함수는 잠깐 했었어요. 그때 1차 함수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우리 정인이 신입생도 있으니까 근데 뭐 함수는 한 번쯤은 했으니까 우리 1차 함수라고 하면 가장 기본 모델이 y는 ax 플러스 b 뭐 y 대신에 fx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1차를 대부분 뭐라고 따로 부르기 때문에 직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함수니까 x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될 거잖아. 그럼 x값이 10개면 y값도 10개 나올 거고 x값이 무한개면 y값도 무한개 나올 거니까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직선이 돼서 우리는 1차 함수는 일단 가장 기본 모델이 몇 가지 나온다? 2가지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면 증가하고 있는 어떤 직선 모양 형태가 나올 거고 a가 만약에 음수면 내려가고 있는 직선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했어. 근데 그러면 저 b는 누구한테 영향 주죠? 이 b라는 건 결국 y절편을 뜻하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때 써먹는다. 그래서 b값을 구하려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된다라고 저번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2차 함수를 한번 배우겠다 이거야. 자, 2차 함수는 말 그대로요. 최고차항이 가장 큰 최고차항이 2차로 이루어져 있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2차라고 했으니까 절대 최고차항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도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뭐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 학원책을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프린트를 기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 이 2차식에서 벌써 봐도 요 A 값과 요 B 값과 요 C 값이 결정하는 게 다 정해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럼 과연 요 A, B, C가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야. 1번. A는 도대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라고 하면 바로 포물선의, 곡선이라고 할게. 곡선의 모양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라고 하고 A가 만약에 음수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모양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단순히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요 선생님 A가 양수긴 양수인데 2일 때와 A가 4일 때와 A가 10일 때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거야. 오, 맞아. 질문 잘했지. 양수는 양수인데 A 값의 크기에 따라 뭐가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X값이 들어갔는데 그 앞에 A를 곱했어. 그럼 얘는 엄밀히 따지면 2배 되고 4배 되고 10배 된다는 거니까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2, 4, 10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0이 되고 그 다음은 4가 되고 제일 작은 게 2가 될 거니까 어떤 그래프 모양의 차이가 있냐? 첫 번째, A가 10이면 똑같은 X값을 넣었는데 거기다 10을 곱했으니까 더 위로 올라갈 테니 뭔가 뾰족한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만약에 그거보다 작은 4일 때는 조금 완만한 2차 함수 나올 거고 가장 작은 2가 들어가면 더 완만한 2차 함수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붙는다라고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거야. 애들이 음수를 제일 어려워해. A가 마이너스 2고 A가 마이너스 4고 A가 마이너스 10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음수일 때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 자, 가볼게. 일단 얘도 그림을 3개 그리겠지. 첫 번째, 선생님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이면 더 확 내려갈 거고 얜 덜 내려갈 거고 얜 조금 내려가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10이 뾰족한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은 완만한 2차식 그 다음은 제일 큰 요런 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것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외우냐? A 값이 양수든 A 값이 음수든 절대값을 씌워봐라 이거야. 자,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얘는 있으나 마나지.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얘가 점점 뾰족한 2차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선생님 음수여도 절대값 씌워보자 이거야. 그럼 고은아 절대값 씌우면 씌우기 전에는 마이너스 2가 가장 크지.
하지만 씌우면 누가 가장 커? 10. 그래서 저 음수여도 절대값을 씌우면 가장 큰 놈이 더 뾰족한 이차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은 완만한 놈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 A는 곡선의 모양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 C부터 한번 가볼게요. C는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 그럼 얘는 바로 Y 절편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전제 좀 걸어볼게. 최고차항이 양수야. 그래놓고 뭐 할 거냐면, 근데 C가 음수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긴 한데 Y 절편이 음수니까 음수 쪽에 지나가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C가요, 양수면 어떻게 그려지는데요? C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요 Y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양수가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려주는 게 바로 C좌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좀 제일 하찮아요. 자, 마지막 3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B. 이 3번을 외우셔야 돼요. 3번 아마 중학교 때 가르치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 이걸 안 배우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3번. B는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 그럼 뭐라고 원래 대답하는 게 정석이냐면 아직 모른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A랑 C는 독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냥 독단적으로 A 4요. 아래로 볼록이요. 마이너스 1, Y좌편 마이너스 1이요. 끝. 근데 B는 뭐야? 모르겠어요. 왜? 이 B 값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A한테 영향을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 A가 먼저 결정돼야 B가 결정돼요. 그래서 B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럼 일단 B는 그럼 누구한테 영향을 A한테 영향 받아서 B가 결국 누가 결정되길래 그렇게 중요한 놈입니까? 하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 바로 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2차 함수는요 10문제 중 9문제가 축이에요. 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2학년 가잖아요. 이 축을 이용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2차 함수는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점짜리들은 대부분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아요. 2차 함수에서.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좌표평면 두 개가 있었어. 첫 번째,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요. 또는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지금 끊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도대체 선생님,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이 그림이나 A는 무슨 수야? 고은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슨 수? 양수. 얘도 양수. 정인아, 얘는 Y절편이 어느 쪽에 있어? 그럼 누가 양수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B야. B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선생님, B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만 보고 B를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A를 먼저 봐야 돼요. A를 봤어. 선생님, 둘 다 양수인데요? 근데 잘 봐. 파란색. 이 파란색을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축이죠. 자, 물어볼게. 축이 어디 있어요?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죠. 축이 Y축을 기준으로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것보다는 갓다로 외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다로 외웠어요. 앞 글자만 따와서. 근데 그럼 이게 갓이 뭐고 다가 뭐예요? 진짜로 갓은요, 같다고요. 다는 다르다예요. 같다, 다르다. 그건 도대체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바로 축이 가짜에 있냐, 축이 다짜에 있냐에 따라서 A, B 부호가 같은지 A, B 부호가 다른지가 결정돼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가 쪽에 있으니까 A가 양수면 B도 양수고, 얘는 다 쪽에 있으니까 A가 양수면 부호 반대인 음수가 나오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B 값은 지 독단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A한테 무조건 영향을 끼쳐야 된다,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 해볼게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다. 그럼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최고차항이 음수네요, 선생님. 그럼 위로 블록일 거예요. 그럼 y절편이 1이네요. 그럼 양수 지나갈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a가 마이너스 5인데 b는 2예요. 그럼 다 쪽에 있죠. 그럼 축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개형을 골라서 체크하면 된다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일단 a, b, c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는 저 a, b, c 값만 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a, b, c는 말 그대로 그래프 모양, y절편, 축의 위치만 알려주고 사실상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면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걸 배우게 된다 이거죠. 바로 뭐? 꼭지점이다. 왜? 2차 함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 이 대칭성이 왜 그 중요하냐? 결론적으로는 2차 함수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으면 1을 넣은 것과 마이너스 1 넣은 게 같고 2 넣은 것과 마이너스 2가 넣은 게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저기다 마이너스 10 좀 넣어줘. 그 우린 따르게 생각하면 10 넣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꼭지점을 찾아야지만이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이 꼭지점을 찾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인수분해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완전 제곱식이더라 라는 거야. 완전 제곱식. 그럼 선생님, 이게 모두가 다 완전 제곱식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가 당연히 뭐 어떤 식이 이렇게 나왔어. 함수가. 그럼 땡큐지.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0에서 바로 꼭지점을 가질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 저는 문제를 풀어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했다. 우리가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건 사실 언제 배웠죠? 중학교 때 말고요. 우리 배운 단원에서요. 2차 방정식에서 배웠고요. 그때 네 글자 배울 때 했어요. 뭐였을까요? 어우, 맞아. 어우, 잘 대답하네. 보기차식에서 배웠어요. 우리 보기차식에서 이런 것들. 이거 그때 이거 인수분해 해줘 라고 했으면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얘를요. 얘와 얘만 보고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할지 x제곱 마이너스 1을 전체 제곱할지를 이용해서 보기차식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것처럼요. 얘도 결국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뭐 얘와 얘 갖다 만들어도 되는데 얘와 얘 갖다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는 x 값을 찾아야 되니까 얘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4니까 얘가 필요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해서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은 바로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다? 마이 컴마 마 3이다.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면은 마이 컴마 마 3에 찍고 최고차항계수 양수 y절편 1 아하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군요 라고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왜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굉장히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2차 함수를 단순히 이렇게만 보고 풀 게 아니라 얘를 뭐 할 거예요? 옆으로, 위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미친 듯이 대칭도 하고 평행이동도 할 건데 결국엔 2차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누구만 찾으면 된다? 꼭지점만 찾으면 웬만해서는 다 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꼭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에 한번 성질도 이미 했고 2차 함수의 개수도 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만들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선배처럼 안 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대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등급 따기. 조금 공부만 하면 돼요. 조금. 근데 그 조금을 안 해요. 그러면 자꾸 그 뒤에 가서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해요. 내가 아까 말했지. 선배들이 나한테 말했어. 그냥 학원 다니면은 2등급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요즘 문과 애들이 너무 수학을 안 해요. 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은 즉슨 국어, 영어 빡셉니다.
전 지금 이거 한 7번째 말하고 있어요. 이대부고 국어 영어 빡세요. 선생님, 그럼 저 지금 국어 영어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학이 널널해야 국어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국어 영어 빡센데 수학까지 안 되면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등급.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했거든. 너 그러다 비둘기 등급 나온다 라고 했거든.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선배들한테는 너 그러다 비둘기 등급 나와 이랬어. 그럼 진짜 구구구구구구 하고 돌아다녀요. 그럼 진짜 9등급 나왔어요. 그 지금은 5등급이 꼴등이니까 이거 뭐 나온다고 해야 돼? 오 하고 돌아다니는 동물 없나요? 비둘기 말고.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기준에서 5등급이 예전교육과정으로는 거의 8, 9등급이니까 진짜 비둘기 등급 나와요. 조심하세요. 자, 2차 함수 식 만들기 한번 가볼게요. 2차 함수 식 만들기. 2차 함수 식 만들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번 근을 알려줘도 2차 함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왜?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얘들아 2차식 주고 는 0이면 뭐였어? 방정식이었어. 근데 는 y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 함수라 그랬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2차 방정식, 얘는 2차 함수라고 했어. 그 말 뜻은 뭐라 그랬지? 방정식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질을 함수도 똑같이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에서 x값을 뭐라고 했어? 한 글자로 근이라고 해서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에서는 얘도 똑같이 근이라고 부를 텐데 얘는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어. 바로 뭐냐? x축과의 교점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린 얘를 해를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는 y로 바뀌었어. 그럼 똑같이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맞겠지만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아, x축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요런 2차 함수 모양이 나올 거야 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 찾을래? x축과의 교점 찾을래? 내가 말했잖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 똑같은 건데 단지 는 0이냐 는 y의 차이냐는 거지. 사실 내가 여기서 구한 거 여기서도 똑같이 작용할 거고 여기서 필요했던 거 여기서 똑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근 알파랑 베타라고 줬어.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 주면 제일 많이 써먹은 게 뭐야, 고은아? 아니. 대입한 것도 좋아. 근데 2차 방정식에서 근 주면? 그치,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두근의 합구하고 두근의 곱구했단 말이야. 근데 2차 함수에서도 똑같아. 2차 함수에서도 근을 주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고 또는 2차 함수에서는 바로 x-알파, x-베타라고 인수분해한 식을 만들어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2차 방정식에서 인수정리라고 불렀던 거야. 아,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가져.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근을 알려주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식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근을 알려주면 인수정리로 인수분해를 해서 2차 함수를 만들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모든 2차 함수가 근을 알려줄까요? 그럴 순 없죠. 그렇게 친절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는 근 말고 뭐를 알려줄 때도 있습니까? 바로 꼭지점을 알려줄 때도 있겠죠? 라는 거야. 근데 꼭지점은요, 2차 함수에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A, B라고 줬어 라고 하면 애들 당황합니다. 처음 배우는 애들은. 선생님,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우린 근이라고 하고 그걸 인수정리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를 세울 텐데 그냥 꼭지점을 주면 2차 방정식은 풀 수가 없어요. 2차 방정식에 꼭지점 들어봤어요? 없었죠. 이 참수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꼭지점이야. 그럼 도대체 꼭지점 갖다가 저는 어떻게 이 참수를 만듭니까? y는 최고차항을 k라고 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원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벌써 했죠? 꼭지점을 알면 완전 제곱 형태로 푸니까 마2, 마3이 꼭지점이니까 우린 거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럼 얘도 똑같이 꼭지점이 a, b니까 a가 완전 제곱 형태로 가고 b는 바로 y 절편으로 가주면 y 뒤에 나오는 식으로 가주면 되겠다. 이해 가셨습니까? 조심하세요. 최고차항 계수는 항상
알 수 없을 때는 두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대부고에 안 나왔어요. 이 세 번째는요, 이대부고에서 나왔는데 요 단원 말고 다른 단원에 나왔어요. 어디 단원에 나오냐면요, 이따 알려줄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맞춰봐. 제목 안 적을게. 3번은요, 이 참수에는 안 내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땡땡 땡땡땡 5글자에는 냈어요, 이대부고가. 자, 일단 얘는 뭐냐면 점 3개 줘요. 그리고 3개 지나는 이차함수 찾아달래요. 근데 왜 점이 3개 알려줬을까? 점 2개 알려주면 안 될까? 고은아? 점 2개 갖다가는 못 구하나? 이거 꼭지점 아니야. 꼭지점 아니라고 할게. 점 2개로는 이차함수 못 만드나? 네. 왜? 점 하나로는 이차함수 못 만드나? 고은아? 자, 봐봐. 왜 꼭 이차함수는 점이 3개 필요할까? 진짜 이유 단순한데. 내가 이거 지금 한 2000번째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미지수가 3개잖아. 이차함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모르는 문자가 3개면 식도 3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점 3개 줘야지. 그래서 p, q, r, t, s, k 넣어가지고 연립해서 a, b, c 찾아야지.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대부고는 지금까지 이건 안 냈어요. 다행히도. 이건 안 냈어. 근데 이거랑 똑같이 푸는 걸 다른 단원에서 냈어요. 어디 이게? 땡. 1학년 때 냈어. 1학년 때요. 어디서 배울까? 얼마 뒤에 배우게 될 거예요. 아니요. 땡땡 방정식. 아니요. 부정방정식도 알아요? 부정방정식 어려운데. 아니요. 차수 올리지 마세요. 1학년 때라니까. 1학년 때 2차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땡땡 방정식. 아니요. 상반 방정식 지금 배우고 있었고. 안 돼. 이거 힌트 주면 끝나는데. 땡의 방정식. 땡의 방정식. 뭘까? 배웠어, 여러분들. 뭐 한 번쯤 돌려봤으면 다 배웠어요. 야, 땡의 방정 한 글자 들어가는 뭐 단어 별로 없어. 아니? 아니. 뭘까? 맞아, 원의 방정식이야. 한 번쯤 했지 않았어, 공수2? 안 했어?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 1학년이에요. 원의 방정식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시오가 있어요. 왜 세 점일까요? 왜 세 점이냐면 원방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모르는 자 몇 개야? 3개지. 그래서 점 3개 넣는 거야. 그래서 찾는 게 원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점을 지나는 방정식, 사실 세 점을 줘도 2차 함수도 구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단 이대부고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대부고에서는 아직 안 나왔고 원방에선 꼭 냅니다. 이대부고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2차 함수를 세우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근을 알려주면 어떻게 세운다?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인수정리 이용해서 구해도 돼. 두 번째, 꼭지점을 알려줬어. 완전 땡큐베리 감사지. 그냥 바로 식이 나와. 대부분 꼭지점을 알려주면 미지수 자체는 최고차항밖에 없어서 더 쉬워. 하나만 알면 답 끝나거든. 세 점을 알 때는 어쨌든 우리는 이 식을 세우고 점을 대입해서 결립해서 ABC를 찾겠지만 어쨌든 출제 빈도는 지금 낮다라는 거. 요렇게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선생님이 일단 알려준 문제는 여기 6번 내용을 지금 설명한 거다. 선생님이 1, 2, 3, 4, 5, 6번까지 그냥 한 방에 설명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요. 8번하고 우선 9번부터 하고 올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겠어요? 절대값 함수는 일단 뒤로 밀어둘수록 좋은 거니까. 자, 가볼게. 자, 지금 제가 8번하고 특히 9번 할 때 조심하세요. 제가 8번은 라이트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알 거거든. 8번하고 9번은. 근데 선생님, 저 8, 9번은 이해가 갔는데 10, 11번을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럼 뭐냐면 저 밥은 먹었는데요. 숟가락은 없었어요. 똑같은 말이야. 아, 물론 여러분 숟가락 없이도 먹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아, 근데 그러지 말고 밥은 먹었는데 숟가락은 안 건드렸어요. 라는 말이야. 이해가 가? 안 되지. 그게 제가 8, 9번을 설명했는데 10, 11이 이해가 안 가요랑 똑같아. 반대면 또 더 이상해. 10, 11은 이해 갔는데요. 8, 9가 이해 안 가요.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8, 9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볼게. 자, 제가 우리 정인이는 저한테 처음부터 수업을 안 들었지만 나머지 5마리는 내가 진짜 목이 터져라, 내 손가락이 부러져라 설명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거 기억나세요? 그 판별식. 내가 판별식의 힘을 어마어마하게 실어서 설명했어요. 판별식은 무슨 식이다? 멍청한 식이라 그랬어. 내가 왜 판별식 멍청한 식이라 그랬지? 근의 개수만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근의 개수를 알려줘도 위험하다 그랬어. 판별식은. 왜지? 판별식은 너네가 단순히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 판별식이 0이면 2개 플러스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0개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어 안 했어? 하지 말라 그랬어. 왜? 우리가 일단 2차식이면 근을 몇 개 가져야 돼요? 2개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두 근은 뭐와 뭐를 줄인 말이죠? 실근과 허근을 줄인 말이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실근을 2개 가지면 허근은 안 갖고 실근을 안 가지면 허근을 무조건 몇 개 가져야 돼요? 2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실근과 허근을 합쳐서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을까요? 실근 하나 갖고 허근 하나 갖는 거. 고은이가 없대 얘들아. 실망이야. 아, 실망이야. 정인이한테 물어볼게. 정인아, 난 너가 대답했으면 내가 이 새끼들 5명 다 혼내버릴게. 내 수업을 들었는데 모르는데 정인이는 안 들었는데 알면 이건 진짜 내가 문제야? 너네가 문제야? 자, 정인아, 혹시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이렇게 물어볼게. 미안.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허근 말고 하나는 정수인데 하나는 무리수를 근은 가질 수 있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 나왔어. 그럼 다른 하나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야? 아니야? 정인아, 맞아 틀려? 내가 하나의 근을 1 플러스 루트 2라고 줬어. 그럼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왜? 왜일까? 우리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켤레근으로 배웠는데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고 하나가 1 플러스 i면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i라고 배웠잖아. 켤레근 갖는다고. 격하게 고은이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맞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얘가 이게 근이 될 때도 있고요. 얘가 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1 마이너스 i야. 다른 한 근이 1 플러스 i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되고 왜 되냐는 거야. 왜지, 고은아? 실근이라는 말이야. 실수라는 말이야. 그치. 우리가 이게 켤레근이 되려면 켤레근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이 a, b, c가 실수 또는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말이 싹 없으면 신기하게도 하나가 1 플러스 루트이면 다른 하나는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이. 그건 웃긴 거야. 켤레근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2차 함수도 똑같다 이거야. 이런 2차 함수가 있었어. 여기에 A, B, C가 유리수나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어야 이놈의 근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가 나오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x가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도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판별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x축이면 x축과 안 닿을 수도 있고 x축과 한 점에 나올 수도 있고 x축과 두 점에 닿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x축이라고 했단 말이야. x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를 밑바탕을 깔고 있는 거죠? 바로
실수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이거 대답해봐. 허수는 대소비교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내가 엄청나게 강조했어. 5i, 7i 누가 커?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대소비교한단 말이야. 그 말 뜻은 이 x축과 y축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x값들은 다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판별식을 써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은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은 0이고 얘는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설명하게 됐던 거야. 그냥 무턱대고 어떤 놈들 보면 그냥 학원에서 무식하게 야 실근 2개 가지면 판별식 0보다 커. 중근이면 0. 0보다 작으면 없어 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최소한 여러분들은 판별식 자체가 일단은 유리수, 실수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얘는 실근이 0개지만 뭐를 2개 가죠? 허근을 2개 갖고 얘는 실근이 2개지만 그걸 중복된 근이다 해서 중근이라고 부르고 허근은 없고 얘는 실근이 2개 갖고 허근이 없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판별식만 보고도 X축과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8번 내용이에요. 8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번 같이 읽어볼게.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내가 뭐라 그랬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한 끗 차이야. 는 0이야, 는 y야.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구장창 2차 방정식에서 실근 2개, 실근 중근, 실근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게 2차 함수 와서는 실근이 X축과 2점에서 만나. 실근이 X축과 중근이야. 실근이 X축과 안 만나 라고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야. 밑에 그럼 또 2번 읽어볼게. 2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곧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제발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옆에 보면 9번을 자세하게 제가 다 나눠놓은 거예요. 1번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사진처럼 암기하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그게 2차 함수에 와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밑에 교점의 개수는 2개. 판별식이 0이면 2차 방정식의 중근이고 2차 함수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교점의 개수는 1개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자, 교점은 몇 개야? 1개지. 실근은 몇 개야? 2개라고 대답해야 돼. 이거 가끔 실근 1개라고 대답하는 데 있어. 혼난다. 자,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작다 나오면 방정식에서는 허근 같지만 2차 함수에선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점의 개수는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얘들아, 제가 분명히 그랬죠. 9번을 설명했는데 10번, 11번을 이해를 못하는 건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자, 10번, 11번으로 한번 가볼게. 선생님, 10번 제목 한번 읽어볼래? 11번이랑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야. 그럼 지금 우리는 주구장창 X축과의 교점을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 근데 10번하고 11번에 가서는 2차 함수랑 직선, 2차 함수랑 직선, 2차 함수랑 직선으로 한번 바꿔서 문제를 공부해보자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말할게. 2025년도에는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너무 당연해서. 이게 왜 너무 당연하다고 했냐면, 얘들아 잘 봐. 우리 수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는 0이니까. 근데 혹시 대답하는 친구 있을라나?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는 y를 양쪽에다 똑같이 붙여주면 갑자기 왼쪽은 뭐로 바뀌어? 2차 함수. y는 0. 이거 혹시 뭔지 알아? 저번에 배웠어. 그 x, y랑 평행하고 x랑 수직인 그건. 반대로 말했어. 그 y랑 수직이고 수직이고 x랑 평행.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해? x에 뭘 넣어도 똑같은 땡땡이 나온다 해서 땡땡 함수라고 불러. 뭐였지? 상수함수. 얘를 상수함수라고 해. 얘를 2차 함수라고 하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잘 봐. 잘 봐. 고은아,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그럼 결국 얘는 2차 함수랑 3수 함수를 지금 뭐 했지? 같다고 뒀지. 여러분 고3 때까지 기억하세요. 지구상에서요. 서로 다른 두 함수를 같다고 두잖아요. 같다고 뒀죠? 그럼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와 얘의 교점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점 찾기. 이해 가세요? 고3 때까지 기억하세요. 여기가 2차 나올지 여기가 상수함수일지 나올지 몰라요. 어쨌든 너네가 딱 문제를 풀라고 보니까 이쪽이 3차 함수인데 이쪽은 2차 함수야. 근데 선생님 가운데 같다가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 얘랑 얘 교점 찾으라는 거야. 이해가? 다시 한 번 더. 여기 5차 함수 나왔고요. 여기 1차 함수 나왔어요. 근데 가운데 같다 나왔어요. 얘와 얘 교점 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지금 이렇게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잘 봐. 우리 y는 0이 어떻게 생겼어요? y는 0? y는 0 상수함수 머릿속에 떠올려봐. x값에 뭘 넣어도 y는 항상 0 나온대. 머릿속에 떠올렸어? 그게 뭐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x축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2차 함수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함수랑 교점의 개수를 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걸 x축으로 바꿔서 부를 뿐이지. 이해가? 그러면 선생님은 왜 11번을 설명 안 했습니까? 2차 함수랑 직선, 2차 함수랑 직선, 2차 함수랑 직선, 2차 함수랑 직선은 다시 말하면 1차 함수죠. 둘이 같다고 뒀죠. 그럼 교점 구하라는 거지. 근데 고은아 얘를 반대로 넘겨봐. 그럼 2차에서 몇 차를 빼죠? 그럼 는 뭐로 바뀌어요? 그럼 결국 애초에 문제는 직선과 곡선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내가 한쪽으로 넘기는 순간 는 0을 만들어버리면 뭐로 문제가 바뀌어요? x축과의 교점 문제로 바뀌는 거야. 는 0이니까.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 선생님 판별식은 어디다 써요? 라고 하면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어야 되고 만약에 두 함수가 같다고 되어 있으면 한쪽을 0이라고 만들면 다 판별식을 써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너네들이 2차와 1차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해도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들면 이 문제는 모두 다 이 문제로 바뀐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른 문제가 아니야. 같은 문제인데 애들이 자꾸 다르게 공부해. 이럴 땐 판별식 써도 되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된대요. 그게 아니라 1차, 2차는 무조건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랑 y는 4x 마이너스 1 함수의 교점의 개수 구하시오.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서로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일단 얘네 둘이 몇 점에서 만나니? 그럼 선생님 교점을 찾는 문제예요? 그럼 두 식을 같다고 두면 돼요. 그래서 두 식을 같다고 두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두 식을 같다고 두면 한쪽을 는 0 만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넘겨. 그럼 얘는요, 선생님 이제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입증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판별식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됐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아요, 선생님. 아마 얘는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얘네 둘도 안 만날 거야 라고 대답하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얘들아 앞으로 2학년 올라가면 3차, 1차로 바뀌어요. 그리고 너네 이제 큰일 난 게 공수2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면요. 진짜 더러운 그래프 많이 배워요. 이런 거 엄청 많이 배울 거야. 유리함수 특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나도 걱정인데 또 다시 이걸 가르칠 생각하니까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직선과 몇 점에서 만나? 직선과 몇 점에서 만나? 직선과 몇 점에서 만나? 이거 맨날 이 짓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짓 할 때도 심지어 뭐 하는지 아세요? 두식 같다고 두고 한쪽으로 능력 만들어서 판별식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수학자들이 왜 공수 1부터 이렇게 가르친다? 앞에서 배운 거 뒤에 가서 또 써먹으라고. 는 0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개수가 실수니까.
그러면 X축과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예요. 판별식 엉뚱한 데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11번 한번 읽어볼게요. 얘다 11번 말고 10번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10번 그래프 위에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넘겨서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은 0으로 만들면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 방정식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랑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옆에 11번 표 봐봐. 야 이거 나중에 너네들 나한테 감사하다고 할 텐데 아무튼 자 가볼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직선과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에서 만난다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교점이 두 개라고 말해도 되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두 개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제발 부탁이야. 내 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마풀 교과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마풀 교과서 보시면 제가 164쪽, 165쪽, 166쪽을 미친 듯이 설명한 거고요. 제가 이제 한 문제씩 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네 타임어택 하고 싶어? 아니면 질문 받고 싶어? 왜? 타임어택 보면 또 이제 해야 될 게 쌓이니까. 그치? 자, 가봅시다. 자, 우리 좀 어깨도 좀 돌리시고, 얘들아, 여러분들의 뭐라 그래야 돼? 상태를 보존하고자 이제 모자를 쓰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모로 얼굴 상태 플러스 이제 머릿결 상태, 청결도를 위해서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를 쓰면 실제로 과학으로 증명이 됐어요. 모자를 쓰면 집중이 잘 안 되는 게 있대요, 과학적으로. 아, 실제로, 진짜로. 아니야,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줄게. 너네들이 착각하는 게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그거 안 된대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네이버에 치면요. 내노라는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놨어요.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너네들보다 어때? 똑똑하지? 그치? 근데 난 노래 들으면서 공부 안 했거든? 근데 왜 나 안 따라해? 그러니까 난 궁금한 게 너네들 인스타 보면서 와, 저거 한번 사보고 싶다. 따라 사지. 와, 저거 입으면 나 어울릴 것 같아. 따라 사지. 와, 저렇게 화장하면 이쁠 것 같아. 화장 따라 하지. 와, 왜 저렇게 하면 서울대 갈 것 같은데 왜 안 따라해? 난 궁금해. 너네들이 좋아하는 건 다 따라 하면서 이렇게 따라하면 서울대 간대. 왜 안 따라해? 참 신기해. 노래 들으면서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똑똑한 나도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카페 가서 공부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꼴값이에요. 대학생들도 꼴값 떨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 스타벅스 가서 노트북 켜놓고 공부하죠. 전 가서 꼴값 떨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카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말이 안 돼요. 공부하는 곳과 카페는 성격이 달라요. 공부는 조용한 데서 정확하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고 카페는 커피를 먹고 수다를 떨고 여유를 즐기는 곳인데 공부를 수다 떨면서 집중하지 말고 여유롭게 공부하래요. 스터디 카페죠. 제발 부탁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집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안 해버릇해서 그래요. 부탁이야. 자, 이대로 하면 뭐 한다? 약대 가지 않을까요? 그쵸? 자, 가볼게. 343번에 2번 한번 먼저 가볼게요. 343의 2번. 집중하세요. 3시 10분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2번 보시면요. 자,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마이 컴마 0과 마이 1 컴마 0에서 만난대. 근데 얘들아, 이거 재미난 사실이 있어. y좌표가 0 나왔어요. y좌표가 0 나오면 우린 기본적으로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근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 얘는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 알려줬을 때 우리 2차 함수 어떻게 세운다 그랬지? 근각의 수의 관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뭘 이용해도 된다? 인수정리.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근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죠. 제가 뭘 놓쳤죠? 놓친 거 하나 있잖아. 최고창 1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2번에는. 그래서 최고창을 K라고 두셔야 돼요. 너네 마음대로 두면 안 돼, 1이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꼭지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지점 찾아볼게요. 그럼 얘 전개 한번 해볼게요. K를 앞두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요. 얘 꼭지점 찾기 위해서 얘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뭐로 묶으면? 플러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2인데 4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y값은 y값 뭐 나와? 고은아 마이너스 4분의 9. 자, 그런데 여기다 뭐 해달래요? 그게 어디 위에 있대요? 직선 위에 있어 라는 거야. 그럼 직선에다 우리 뭐 해주면 돼? 두 글자? 대입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대입 한번 하면 자, x에다 4를 곱하래. 그럼 마이너스 2. 거기다가 y를 빼줄래. 잠깐만, 문제가 뭐였었어? 아, k 어딨어? 아이, 깜짝이야. 아줌마, k y절편이 뭐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넣을게.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 y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달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k. 는 뭐가 나왔다? 7. 그럼 여기다 다시 갖고 오면 4분의 9는 9k는 9. 따라서 k는 뭐 나오면 돼? 4.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f-1 좀 찾아줘. f-1은 뭐 나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k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 가세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8.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 여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기가 막히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나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346번 한 번만 풀어봐. 시작. 이거 바로 푸는 친구가 있는지. 과연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원하는 풀이가 하나 있거든요. 자, 가볼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원하는 풀이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그냥 답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일단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A점과 B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A점과 B점을 보면 X축과 만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A와 B를 그 2차 함수에 뭐라고 하죠? 한 글자로? 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린 일단 그 2차 함수를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인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얘가 0 되는 값은 x는 1과 3이니까 선생님 요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있을 때요. 등변 사다리꼴이죠. 결국엔 여기가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 x좌표가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일단 윗변의 길이는 끝났네. 윗변의 길이는 3에서 1까지라고 3에서 1까지니까 2라고 대답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밑에 누구랑 누구예요? C랑 D 값이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C랑 D는 어떻게 찾아요? 라는 거야. 이걸 바로 찾는데 제가 원하는 풀이가 하나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C 값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C 값 봐봐, C. 이게 그림에서 보여야 돼. C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지, Y절편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가 Y절편이야. 그럼 Y절편이라는 건 우리 X에다 뭐 넣죠? 0 넣죠. X에 0 넣으면 뭐 나와요? 마3 나와요. 그럼 여기는 0, 마3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우리 이제 이거 찾으면 게임 끝나. 근데 애들이 이걸 못 찾아요. 이걸 찾는데 뻘짓을 해요. 내가 제일 충격적인 애들이 뭐냐면 이걸 찾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이차 함수랑 y는 마이너스 3이랑 교점을 찾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럼 선생님, 이 점을 바로 찾으실 수 있나요? 있어요, 전. 어떻게 찾을까? 일단 첫 번째. 이좌표든 이좌표든 y좌표는 마3이랑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x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자, 고은아, 넌 어떻게 찾을 것 같아? 저 네모를? 난 세 글자를 대답하는 친구를 찾고 있어. 저 네모는요, 땡땡땡을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고은이는? 땡땡땡이 뭘까요? 유나는요? 땡. 정인이는요? 대칭. 그렇지. 대칭성이에요. 즉, 얘에 대해서 대칭 아니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0과 네모를 기준 잡으면 0과 네모의 중앙값이 여기라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냐? 바로 이 이차함수의 축과 동일해요. 축이 뭐 나와요? 축이 완전 제곱식 만들면 2 나오네요. 끝났네. 0, 2, 2, 4 끝났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가로 길이는 4가 되고 윗변은 2가 되고 높이는 마3부터 몇 가지야? 0까지니까 3이 되고 사다리꼴은 2분의 1하니까 3, 3은 9. 그래서 346번의 답은 9가 되는 거야. 그 양식 사각형 만들어. 아, 그것도 되는데요. 그거 비추합니다. 안 써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저 모양이 저렇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죠.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가르쳐요? 빼라고 가르쳐요. 고등학교 때 안 씁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다른 평면 좌표로 풀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 대칭성을 무조건 이용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해하셨죠? 꼭지점이요? 꼭지점은 안 구해도 돼요. 축만 구해도 돼요. 꼭지점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한 문제 풀고 한 두 문제 정도 풀고 끝낼게요. 얘들아, 우리 3, 4, 8 봐봐. 잠깐만, 3, 4, 8 말고 3, 4, 9 봐봐. 3, 4, 9. 자, 우리 3, 4, 9 있잖아. 1초 만에 한번 풀어보자. 한 문제다. 무슨 뜻이냐면 3, 4, 9의 1번 봐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다.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뭐지? A랑 B랑 둘 다 음수다. 빨리 써놔. A 음수, B 음수. 나 루트 B분의 루트 C는 마이너스 루트 C다. 근데 이미 우리 B는 음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C는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크다. 양수 나와야겠네. 자, 그럼 표시했어요. A는 음수, B도 음수, C는 양수입니다. 자, 갑니다. 잘 보세요. A가 음수면 일단 몇 번 탈락이에요? 1번, 2번 지우시면 되겠죠? 그쵸? 두 번째, C가 양수였으니까 남은 3, 4, 5번 중에 몇 번 지워야 돼요? 4번 지워야 돼요. 그럼 답은 이제 3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일 거예요. 근데 A와 B의 부호가 어땠죠? 같쪽이었죠? 그러면 축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 가쪽에 있어야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한 번 더, 2번 봐봐, 밑에 거.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보면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뭐죠? 양수죠. C는 Y좌편이 어느 쪽에 만나고 있죠? 음수 쪽에. 그래서 C는 음수겠죠. 자, 빨리 2차 함수 축 그려보세요. 축 그려보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A와 B가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B는 양수네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 C는 음수, B는 양수, A도 양수입니다. 자, 물어볼게. C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최고차항계수가 음수 나왔으니까 몇 번 지워요? 2번, 3번, 4번 지워요. 근데 충격적이게도요, 여러분들. 5번은 뭐 하고 있는 짓이에요? 5번은 이거 몇 차 함수예요?
1차면 최고차항이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2차 최고차항이. 근데 C가 0 될 수는 없으니까 답은 그냥 1번이죠. 지나가던 초딩도 풀 것이다. 그 다음은 절대값 함수고, 그 가우스, 잠깐만. 그 172쪽이 있죠. 172쪽에 가우스 있죠. 안 냅니다. 이대부고 안 내요. 이대부고 7년째 안 내고 있어요. 우리 학원이 7년 차거든요. 이대부고 담당. 7년째 안 내고 있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가우스 안 냅니다. 절대값 함수요. 이번에 냈다가 초토화됐죠. 냅니다.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냅니다. 이게 킬러 문항으로 나와요. 21번 문제로. 정답률 29% 이번에 나왔다 29% 나와서 초토화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30분까지 쉬시면 됩니다. 수고했어요, 호승쌤.